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을 간병하던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거즈를 넣어서 변을 보지 못하게 막은 사건. 참 엽기적인 행태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병인이던 요양보호사분들이던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인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가다 보니까 그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 정부나 사회적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부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요양기관에서 근로하는 분들뿐 아니라 많은 기관의 운영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 범죄는 단순히 종사자의 벌금형이나 구속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최근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을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거침없이 때립니다. 노인이 괴로워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뿌리치고 등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노인을 때린 여성은 70대 방문 요양보호사. 한 달치 영상에서만 확인된 폭행 사례가 30건이 넘습니다. 관할 구청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것은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관련 사건이죠.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 하나 더 보고 가시죠. 요양원에 머무는 60대 노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3명과 요양원 대표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사 처방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혐의로 이들 요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노인은 팔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는데도 2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했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요양기관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노인을 학대한 1차적인 가해자인 종사자뿐 아니라 기관의 시설장이나 대표자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인 종사자뿐 아니라 기관 자체가 영업 정지가 되는 등의 상당히 수위가 높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폭력이나 폭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인학대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어난 노인학대 영상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사건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효자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양보사님이 목을 조르세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걸으시는 분인데. 근데 굳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발로 배를 밟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동영상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휘둘렀으니까 죄송하다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두 발로 올라가요, 가슴 위에를. 뭐 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프니까 발버둥 치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러요. 자,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인데 걷지 못하는 분인 겁니다. 어르신의 요구는 침대를 좀 옮겨달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상 바로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어서 요양보호사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효자손으로 요양보호사를 때린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맞기도 했고 싸움이 더 번질까봐 효자손을 뺏으려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이 계속 흥분을 했고 그것을 막고 제어하기 위해 휠체어로 어르신의 머리를 좀 눌러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아무리 보아도 저게 막기 위해 누르는 것 같지 않고요. 거의 어르신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고 올라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휠체어를 들어서 어르신의 목 부위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보이죠.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측의 대응이 더 문제를 키웠습니다. 5월 10일에 사건이 일어났고 4일 뒤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지자 보호자는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요양원은 CCTV 영상을 보호자에게 모두 보여주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위로 밟고 막 휠체어로 누르고 했던 그런 상황은 보호자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결국 갈비뼈 골절상 진단을 받고 나서야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16일, 그러니까 6일이나 지나서야 요양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에 잘 말해달라는 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이 사건은 노인보호기관으로 넘어갔고요. 조사관의 의견도 요양원 측에서 사건 은폐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최근 발생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노인학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요양 관련 종사자나 운영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앞전에 제가 노인 학대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요양원 학대 영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양원의 경우에 보호자가 자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요양원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수급자의 보호자분들이나 수급자분들이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이 요양원에서도 이렇게 노인학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극소수의 일이에요. 하지만 1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요. 첫째는 인성입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자질이 없는 직원이 어르신들을 너무 막 대하거나 아니면 정말 비인간적인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학대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학대처럼 일이 키워지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학대 사례를 보면은 앞선 그 영상도 나왔지만 신체 억제대라는 이렇게 어르신을 묶을 수밖에 없는 그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체 억제대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고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네, 의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체 억제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명시해 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자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콧줄, 소변줄 등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치매로 인해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뜯어내거나 어떤 문제가 될 때 그럴 경우에 하게 돼 있고, 그런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한테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 어쩔 수 없이 한 경우에도 2시간에 한 번씩 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요점은 보호자한테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수입니다. 어르신이 뭐 치매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 플러스 2시간마다 꼭 어르신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 지금 촉탁이나 계약의사가 다 요양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상의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사례를 보면은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노인학대가 적용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가림막을, 이동식 커튼 가림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저귀 할 때마다 일일이 가려라라는 공단의 지침은 벌써 뭐 거의 10여 년 전부터 지침으로 있던 건데, 최근에 그거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사고가 터졌을 때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도 안 하더라. 가리는 것도 잘 안 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가리든 안 가리든 사실 거의 신경 안 쓰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해라라는 공단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가림막을 해야 하는데 가림막을 하더라도 CCTV에 촬영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맞습니다. 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탁상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요. CCTV를 방마다 침실마다 설치해서 24시간 90일 이상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4인실이면요. 4인실 4명 어르신 중 1명만 CCTV 촬영을 거부해도 그 방은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만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동의서를 다 받아서 모두의 동의서가 완벽히 갖춰진 곳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죠. 자, 대표님.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렸고 대답 주신 것은 사실은 노인 학대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런 또 일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정도지만 아까 앞선 그 보신 영상 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학대를 제가 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일어날 수가 있죠. 물론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치매 노인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거나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욕, 성희롱 등을 하면 이 요양보호사들도 순간적으로 욱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범위까지로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일반인끼리 싸우듯이 치매 노인이나 어르신을 세게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번에 나온 학대 영상이 물론 100% 잘못됐지만 그 앞에 발단이 되는 요소는 또 치매 노인이 이런 효자손 같은 걸로 구타를 해서 그걸 막는 제재에서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작이 뭔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전문인이잖아요.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만약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네, 제가 직원분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흔해요. 폭력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르신 지금 식사 시간인데 식사 드셔야죠라고 하면요. 폭력 있는 남자 어르신은 그 한마디에 먹기 싫어 하면서 식판을 던지거나 바로 주먹을 날리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매 노인이든 어떤 노인이든 폭력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 밥 한 끼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문제 안 되고 또 기저귀의 변이나 소변을 봤어요. 그걸 갈아주러 갔는데 갈아주려고 하는데 막 발길질하고 주먹질해. 그러면 그 즉시 그걸 갈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인지 손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 화가 나는 순간을 모면하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다시 가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온순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르신을 케어하는 걸 나의 일정과 스케줄에 맞춰서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한 상황은 반드시 피했다가 누그러지면 다시 오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방문요양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정말로 작정하고 어르신을 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찍혔어요, 영상에. 자,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자질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을 처음부터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처음부터 거르기는 힘들지만요. 여러분들 요양시설보다 집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요양시설에는 보는 눈이 많잖아요. 다 공개돼 있고. 근데 집은 보는 눈도 없어요. 그냥 내 부모와 요양보호사.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좀 위험한데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재가 방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집에 CCTV를 지원하는 방법까지 지금 법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통과된다면 요즘 휴대용 이동통신과 연결된 간단한 CCTV로 어르신 침대 주변에만 놔줘도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시설은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또 계속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감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상대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방문 요양사 선생님들은
정기적인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중에서 저도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됐는데,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집안에 CCTV를 설치해 주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 처음 듣습니다. 아주 네. 신선한 정보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만큼 이 학대 사례가 많다는 얘기죠. 뉴스에 보도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양원과 방문 요양과 관련된 그 학대 사례를 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실제 학대를 행한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시설의 대표자까지 처벌을 받거나 기관이 아예 행정처분을 받는 등 함께 처벌이 됐어요. 네. 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함께 처벌이 되는 건가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의무냐면요. 사실 대표가 학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도 영업정지 당하고 대표도 처벌받습니다. 아. 그 이유는요. 대표로서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보호자에게 또 촉탁에게 보고를 해서 어르신의 상황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표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받고도 역시 뭉개고 그냥 지나가거나 네. 또는 노인 학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네. 이 부분을 전부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노인인권위에 나와서 조사를 하면은 안 돼 있다고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대표가 같이 처벌받습니다. 자, 대표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노인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교육을 해놓은 증거 자료를 모아두시고 그렇죠. 실제 교육을 실시하시고 네. 그리고 나 외에 사무장이나 다른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수시를 보게끔 하고 네. 이 과정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서류 또는 사진, 영상 등을 통해 근거자를 남겨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꼭 은폐하려고만 네. 하지 말고 오히려 빠르게 인정하고. 즉각 보고가 가장 중요해요. 네. 어르신이 어디 우연찮게 옮기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멍이 하나만 살짝 들고 까져도요. 바로 보호자한테 사진 같은 거 찍어 보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르신 옮기는 과정에서 네. 휠체어에 긁혀서 까졌습니다. 잘 소독 처치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것을 네. 일주일 열흘 뒤에 보호자가 면회여서 여기 왜 멍이 들어있지? 라고 하면 그게 학대 사건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네. 앞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해답을 주셨는데, 조금 더 거기에 보충 설명으로 이것까지 하면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없을까요? 대표님. 한 가지 안타까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왜 안타깝냐 그러냐면요. 우리 사회가 서로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은폐되고 서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생깁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학대 신고 의무 제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를 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됩니다. 저 사람이 학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학대가 될 수도 있으니 바로 시설장한테 보고하세요, 선생님. 어르신 괜찮은가요? 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선일 거라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 정말 아니 저 어르신한테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어르신 왜 이렇게 막 다루지? 이런 건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악의적인 감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요양보호사나 직원이 가서 어르신을 학대하는 경우는 사실 10분의 1일까 말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존중과 그 사람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먼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노인의 인권 존중이 뭔지 아냐? 노인만 인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어르신 대소변 가는 종사자들의 인권 존중이 같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만 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균등하지 않아요. 종사자들은 항상 욕먹고 항상 성희롱당하고 항상 구타당하면서도 어떠한 대가, 어떠한 처벌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균등하게 같이 보장해줘도 저는 노인 학대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